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단원 생물과 환경 단원의 내용 중에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어떤 먹이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되돌아보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생산자입니다. 그럼 다른 생물을 먹이로 양분을 얻는 생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소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출물이나 죽은 생물을 분해해 양분을 얻는 생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분해자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개구리는 소비자에 속합니다. 그럼 개구리는 어떤 생물을 먹고 양분을 얻을까요? 네, 여러분이 책이나 영상에서 봤듯이 개구리는 메뚜기나 파리 같은 곤충을 먹으면서 양분을 얻습니다. 그럼 어떤 생물이 개구리를 먹고 양분을 얻을까요? 네, 뱀이나 큰 새가 개구리를 먹고 양분을 얻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먹이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먹이관계 활동을 하고 먹이관계 관련 용어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먹이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먹이관계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위해 공책이나 빈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끝났으면 공책이나 종이 옆에 생물들을 먹히고 먹는 순서대로 적고 화살표를 그려주세요. 예를 들면 배추와 애벌레가 있으면 배추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애벌레를 적은 다음에 먹히는 쪽에서 먹는 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됩니다. 여러분은 공책이나 종이에 여기 있는 4가지 생물들을 먹히고 먹는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화면을 멈추고 활동을 해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생물은 그렇죠, 벼. 벼는 누구에게 먹힐까요? 벼는 메뚜기에게 먹힙니다. 혹시 앞에 활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지 않은 친구들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 다시 한번 활동을 해보세요. 다음, 메뚜기는 누구에게 먹힐까요? 그렇죠,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먹힙니다. 마지막으로 개구리는 누구에게 먹힐까요? 개구리는 뱀에게 먹히는 이런 먹이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했죠? 네, 이게 첫 번째 활동이고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동입니다. 이번 활동은 생물의 수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생물들은 여러분이 적기 힘드니까 실험 관찰 16쪽을 펴주세요. 실험 관찰
16쪽입니다. 16쪽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 16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여기도 똑같이 먹히는 생물에서 먹는 생물로 화살표를 연결해 보세요. 예를 들면 벼를 먹는 생물은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벼를 먹는 생물은 메뚜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메뚜기 말고도 뭐 이런 애벌레도 벼를 먹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먹히는 생물에서 먹는 생물로 화살표를 전부 다 한번 이어보세요. 네. 화면을 멈추고 활동을 해보세요. 활동이 끝난 친구들은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의 수가 많다 보니 이렇게 복잡한 먹이 관계가 형성됩니다. 네, 벼는 메뚜기에게도 먹힐 수가 있고, 참새에게 먹힐 수도 있고, 또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먹히기도 하고, 참새에게 먹히기도 하고, 이렇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먹이 관계가 있으면 조금 더 화살표를 이어보세요. 그럼 먹이 관계 관련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0쪽을 한번 펴주세요. 교과서 30쪽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해본 먹이 활동은 먹이 사슬에 관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이 사슬이란 생물 관계가 여기 보이는 이 사슬은 쇠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건데 이렇게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먹이 그물이에요, 그물. 여러분, 그물 혹시 본 적 있나요? 그물은 여러 개의 줄들이 얽혀서 복잡하게 된 모양인데 먹이 그물도 이렇게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먹이 사슬이 여러 개가 얽히면 그물처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있던 먹이 사슬보다 먹이 그물은 조금 더 복잡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고 방금 배웠던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용어를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다 복습한 친구는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그럼 세 번째 활동으로 먹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험 관찰 16쪽입니다. 실험 관찰 16쪽을 펴주세요. 16쪽에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보세요. 여러분이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을 다시 한번 보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칸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화면을 멈추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보세요. 다 적은 친구들은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안 적었는데 영상을 재생한 친구는 없죠? 다 적은 친구들만 영상을 재생해야 합니다. 먼저 둘의 공통점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여러분이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네, 둘의 공통점은 생물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낸다면 먹이 관계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이 적은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네. 차이점은 먹이 사슬은 한 방향으로만 연결되어 있지만 먹이 그물은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이게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16쪽의 아랫부분입니다. 벼, 메뚜기, 개구리 이후에 먹이 관계를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도 2개 이상의 먹이 관계를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개구리 이후에 먹이 관계를 한번 적어보세요. 네, 선생님은 개구리는 뱀에게 먹히고 이 뱀은 매한테 먹힌다는 먹이 관계를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잘 드러나게 적었으면 잘 적은 거예요. 다음,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중에 생태계에서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한 먹이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에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에는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중에 더 유리할 것 같은 먹이 관계를 적어주면 되고 그 까닭은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면 됩니다.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네,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적은 친구는 영상을 재생하면 안 됩니다. 유리한 먹이 관계는 그렇죠. 먹이 그물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먹이 그물의 경우에는 어느 한 종류의 먹이가 부족해지더라도 다른 먹이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림에서 보면 이쪽은 지금 먹이 사슬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먹이 그물입니다. 이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서 둘 다 메뚜기가 사라진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먹이 사슬 같은 경우에는 메뚜기가 사라져버리면 개구리가 먹을 것이 사라져버려요. 개구리가 별을 먹을 것 같진 않죠? 그래서 이 먹이 사슬에서는 개구리의 먹이인 메뚜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개구리도 결국에는 살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이 그물을 봐봅시다. 먹이 그물에서는 메뚜기가 사라진다고 해도 개구리가 뭘 먹으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나방 애벌레를 잡아 먹으면 돼요. 이렇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먹이 그물이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이 그물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겠죠? 그럼 배움 정리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사슬처럼 먹이가 연결된 것은 그렇죠, 먹이 사슬입니다.
먹이 사슬은 생태계에서 생물의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어떤 방향일까요? 네, 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생태계에서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먹이 관계는 그렇죠, 먹이 그물입니다. 먹이 그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 배운 핵심 내용들이기 때문에 화면을 잠시 멈추고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럼 문제를 풀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이 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볼게요. 한번 화면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먹이 그물보다 먹이 사슬의 형태가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하다고 했는데 반대죠? 먹이 그물과 먹이 사슬의 위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먹이 그물이 더 유리한 형태라고 아까 우리가 배웠었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